2022년 새해가 밝듯이 오늘 아침도 이렇게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 오일신 TV를 통해 새로운 소식을 전할 텐데요. 주옥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아마 이 방송에 카메라 때문에 아마 내일이나 돼야 제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아마 오일신 대표님이 카메라를 주문한 모양인데 아마 오늘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은 일본 대사관 앞 그리고 인권위원회 두 군데를 거쳐서 어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매우 피곤해요. 엄청 피곤해가지고 그래도 이 선거 때까지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월 9일 선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거는 항상 우리 국민이 하고 개표는 부정선거단 그리고 도미니언 기계 이런 자들이 하기 때문에 항상 성과가 매우 나쁘게 나왔죠. 부정선거로 거의 온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야당의 이준석과 하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국민들 중에 이제 정규재 대표님과 또 조갑재 대표님들은 절대로 부정선거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그 네트워크 망에 접속을 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잘못된 컴퓨터가 미국에서 그 사이트만 연결되면 바로 5분이면 간단하게 고칠 수가 있을 정도로 과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요, 노트북 여러분 깊은 산속에 들어가 있어도 다 됩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과학. 그런데 이 엄청난 과학의 발달을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야당이었습니다. 야당. 이준석과 하태경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당 대표 사무관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무리 투표를 바르게 하면 뭐합니까? 부정선거를 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드디어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기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국민의힘 부정선거에 눈을 떴나? 자, 이렇게 지금 나오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 차단한다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투표를 잘해도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끝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무수히 부정선거 증거가 엄청나게 나왔음에도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이거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애써 외면하는 최고의 조직이 눈을 감았죠.
근데 이제 부정선거에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이번 대선 투개표 장관인들에게 공직선거법을 직접 교육을 시킨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이번 선거에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단히 지금 단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수. 자, 어제 그저께 그 선대본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금 투개표 장관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거나 심한 경우 투표 중단을 요구하라는 요구를 하고, 선대본은 선거법 내용과 투개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사례 그리고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 등 집중 교육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선거법 전문가들은 다음 주부터 지역별 교육을 진행한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본이 선거법 등을 교육할 대선 투개표 참가인은 전국적으로 28,000여 명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거법상 각 대선 후보는 투표소마다 투표 장관인을 2명, 개표 장관인 6명 이렇게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이 투개표 장관인까지 합치면 교육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그 공명선거 자원봉사단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공명선거 자원봉사단은 모집을 하고 있고, 또 부정선거 신고를 받는다. 부정선거 신고 관련 공지사항도 이제 조만간 곧 공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감시체제 구축을 위한 것은 2022년 2월 3일 그리고 3월 9일까지 이제 모집을 해서 이번 20대 이 대통령 선거에서 그 야당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공명선거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는 사전투표를 기존 2일에서 하루 더 늘리자고 주장을 하니까 이거는 안 된다. 야당에서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4.15 총선 선거에 지난 총선에 선거의 그 무결성을 전혀 믿지 못하는 시민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부정선거가 발생할 확률이 엄청 높기 때문에 극도로 예민하게 선관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사전투표, 우편투표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야당 후보들의 인식은 어떤가,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일부 우리 시민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이 후보가 지난 4.15 총선 이후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별다른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선거가 코앞에 닥치니까 이제서야 부정선거 우려하는 신용을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저러나 일단
윤석열이도 4.15 총선에 대한 그 부정선거 우리가 그렇게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자기 앞에 코가 지금 빠져 있으니까 뭐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래도 밑에 검사들에게 조사를 하라는 지시는 내렸어야죠. 그건 윤석열 후보가 심각한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죠. 자, 일각에서는 윤석열이가 직접 부정선거를 하면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된다. 또는 4.15 총선에 나타난 의혹과 같은 일이 이번 대선에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을 보니 아직까지도 사태 파악이 부족한 것 같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윤석열이가 그 얘기를 아직까지 뭐 단일화도 안 됐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대선이 28일 남았나요? 29일 남았나요? 아주 숨막히는 접전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일단 제일 먼저 시급한 게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단일화. 꼭 안철수와 우리 고영일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사전투표에 대해 우려를 아직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데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우리 자유우파 지지자들은 사전투표에 대한 거부감을 거의 다 느끼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지난 4.15 총선 경험상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에 악용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또 사전투표에 대해서 부정시각을 아예 막 90%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일단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감안할 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 차이는 없어야 맞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 4.15 총선처럼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득표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전혀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요, 여러분, 질병청에서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 수를 계속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코로나 환자들을 우편 투표를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질병청과 지금 이 중앙선관위에 이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이 세력들의 업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 숫자를 지금 인위적으로 계속 늘리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선거 전까지 하루 10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나오고 밀접 접촉자를 포함하면 아마 수백만 명이 당일 투표를 못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부정선거, 문재인 자체가 드루킹 댓글로 당선된 인간이기 때문에 100% 부정선거를 한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5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버스에 대해 감염의 확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용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밀접 접촉자에게 당일 투표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당연히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여러분, 지금 지하철에 코로나 나왔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2년 동안 한 분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지하철은 민주노총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노총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코로나가 발생된다면 저 민노총의 지하철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게, 손실을 보니까. 지하철에는 코로나가 한 명도 나온 적이 없어. 수백만, 하루에 5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감염률이 높다는 이유로 지하철을 중지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하철만큼 여러분 밀접 접촉자가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일 투표를 이 감염자들을 격리돼 있는 사람을 투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얘네들이 지금 우편 투표로 부정선거를 할 소지가 매우 매우 높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 저희들은 지난 4.15 총선을 경험했고 문재인 일당이 드루킹 댓글로 당선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100% 1000% 우편투표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요.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부정선거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많은 것을 여러 가지로 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준석과 하태경, 이 국민의힘 인사들이 부정선거 이슈가 불거지니까 입장이 곤란해지죠. 이들 둘은 4.15 총선 부정선거 시비가 불거진 이후 최근 2년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언론에 나오고 이준석이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요즘 세상에 그런 부정선거가 어딨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음모론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필사적으로 저 하태경, 이준석은 막아왔습니다. 하태경, 정신 차려. 이 한심한 인간아. 너의 원죄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지금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자, 하태경, 이준석, 그러면 너네들이 부정선거 지금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면 왜 대법원의 김명수가 왜 이 부정선거를 지금 2년 넘게, 지금 이제 4월 15일이 다가옵니다. 2년이 되도록 왜 재판을 안 하지? 왜 안 하는데? 왜 안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봤어? 이준석, 어떻게 생각해? 그만큼 국민을 속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얘네들이 필사적으로 틀어막아 왔습니다. 자, 특정 후보를 지지 선언한 박시영 등 여론조사기관 대표들이 공중파, 지상파, 종편 등 일반 시민들이 방송에 나와 공정한 척 투표 결과를 분석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청자들을 호도하고 선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 부정선거에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면서 철저한 대비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일단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모든 국민들은 우리 영혼을 위한 싸움을 계속 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비폭력, 불복종을 통해 저항 운동을 반드시 이 부정선거를 에 대한 저항 운동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자,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김혜경 여러분, 김혜경 회견의 제보자 이 이재명 부인 기자회견하는 걸 보고 제보자 A씨가 그 많은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 되묻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혜경 씨가 공무원 불법, 심부름, 법인카드, 사적 이용, 그리고 소고기 깡, 초밥 깡, 또 햄버거 깡, 이런 것을 한 거에 대해서 어제 일단 나와서 뭐 자기가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일단.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기본 자세가 공무원의 부인으로서, 공직의 부인으로서 이미 자격이 미달입니다. 100% 자격이 미달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국민이 내는 세금을 돈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 공무원 A씨가 뭐라 그런지 하면요. 아니 그러면 그 많은 음식을 누가 다 먹었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왜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냐.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왜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냐. 하나도 정확하게 답한 게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 김혜경이는 그만큼 이미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 떠나가는 인물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혜경이는 그만큼 이제 국민의 뇌리에서 쉽게 말하자면 한마디로 나쁜 여자로, 나쁜 년으로 이미 찍혔습니다. 자, 국민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진정성이 느껴지지도 본질을 관통하지도 못한 기자회견이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제보자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혜경 씨가 인정하고 사과한다면서도 법카 유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기자들 대신에 되묻고 싶다. 자, 국민 여러분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러면서 김혜경이가 어제 고개를 숙였어. 그러나 제가 책임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다. 너는 이제 깜빵으로 가야지. 공금을 유용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수사와 감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이미 진실이 다 밝혀졌는데 뭐. 1억 5천 가까이 쓴 걸로 다 언론에 여기저기 나와 있어요. 뭐 이미 네가 다 쓴 거 다 나왔는데 뭘 진실을 밝혀. 그러면서 선거 후에라도 그 만약에 제기된 의혹에 성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약속을 했다. 참, 그 약속 하나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다음은 이제 그 제보자 입장입니다. 제보자 입장. 국민들을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진정성이 느껴지지도 본질을 관통하지도 못한 기자회견이다. 김혜경 씨는 정작 중요한 질문, 꼭 답해야 하는 질문에는 하나도 정확하게 답을 하지 않았다. 내가 봤을 때는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정작 답하지 않는 질문, 법카 요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 기자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묻고 싶다. 이렇게 그 제보자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공과 사 구분 분명히 못해. 선거 후라도 의혹 책임질 것.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여자가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꼭 답을 해야 될 것은 피해가고, 뭐 우리가 기대는 안 했지만 해경군 김씨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뭐 어떡하겠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모든 게 자기가 불리한데, 뭐 해도 욕 먹고 안 해도 욕을 먹을 바에는 진정성 없는 사과를 그나마 함으로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뻔뻔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지금 얘네들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요, 임기 전에 이 두 사람이,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김혜경, 김건희 리스크 임기 전에 불거져 그나마 다행이다. 공무원 비리는 왕비 처신, 자신이 무슨 대통령인 양 착각, 후보 아내들 부적절 언행 지켜보는 국민 시선 산을 이번에 김혜경, 김건희 다 불거진 것은 예방주사 없이 만약에 집권을 했으면 더 큰 문제가 일으켰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언론에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문재인 부인 김정숙이 하는 그 꼴을 보십시오. 혼자서 이집트 여행을 가질 않나, 혼자서 전용기를 타고, 여러분 어디 갔습니까? 전용기 타고. 저 김정숙이가 전용기 타고 혼자 인도까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김정숙이 아마 이 부적절한 행동, 은행 이거, 그래도 김정숙이는 말은 안 해요. 쟤는 또 행동을 하대. 김정숙이는 행동으로 막 단독 비행기 타고 인도든 어디든 이집트든 지 맘대로 막 가. 근데 가는데 그 비용은 누가 내느냐? 우리가 내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내는 거죠. 그런데도 김정숙이는 말은 안 해. 입을 열지는 안 해.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내려오는 그 순간 어디를 가야 되겠죠? 깜빵으로 가야죠. 양산의 집 저거 어리어리한 궁전, 그 유병언이가 준 집 그거 문재인 받아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잘 사는지 우리가 지켜봐야죠. 자 여러분, 이 김혜경, 김건희 이 두 사람 보세요. 얘는 아주 눈이 당당해요. 그렇게 1억 몇천까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의 눈빛을 보세요. 이 김건희 눈은 수심에 가득 차 있고, 김혜경이 눈은 완전히 밝은
눈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스스로를 깨달아야 돼요. 자, 이재명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자기 그때 주자로 막 이제 부상을 하니까 대통령은 국민이 월급 주고 고용은 못 씁니다. 국민이 군림하는 왕노릇하면 안 된다. 이런 사이다 발언을 했습니다. 누가? 이재명이가. 그런데 아내 김혜경이는 음식 배달, 옷장 정리, 의약품 처방까지 공무원들 대신해주는 왕비 생활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가 월급 주고 고용한 7급 공무원 A씨 직무는 김혜경의 모섬 역할을 해왔죠. 자, 이 후보가 돈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하다 이렇게 입을 놀렸습니다. 누가? 이재명이가. 정치인의 돈 문제는 그냥 못 넘어간다. 용납을 못한다. 세금 도둑질, 옆집 돈 훔치는 것보다 10배, 100배 피해가 더 크다. 이렇게 누가 설명했냐? 이재명이가. 나라 돈 100만원 공백을 메우려면 수익이 1000만원 나야 하고 그 수익을 만들려면 1억짜리 국가 사업을 벌여야 한다. 이것도 누가 말했냐? 이재명이가. 그런데 A씨, 이번에 이 제보자, 김혜경 제보자,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소고기 411만 8천원치를 이 후보 자택에 배달한 녹취록과 영수증을 공개해버렸습니다. 이런 심부름 횟수가 10번이 넘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계산법대로라면 경기도지사 댁 소고기 밥상 10차례 올리려면 1억 원짜리 국가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늘 언론에 받아쳤습니다. 자, 김혜경이가 A씨의 심부름을 몰랐다고 한다. 외부 사람들이 들락거리며 옷장과 냉장고를 뒤지는 걸 주부가 눈치채지 못한 거다. 자, 이재명 후보 댁 살림 규모가 어마어마한 모양이다. 자, A씨에게 심부름을 지시한 5급 공무원 B씨.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심에 나 혼자 저지른 일이다 라고 지가 뒤집어 쓰려고 했지만 오늘 감옥 갈 일을 월급 사장이 대신 뒤집어 쓰는 재벌 수법 그대로다. 맞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재명 뭐라 그랬냐? 2017년 대선 출정식에서 재벌 체제 해체에 목숨을 걸겠다고 외쳤던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재명이 어딜 갔냐? 며칠 전에 저 노무현 묘소에 갔습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방명록에 적었는데 아내 김혜경을 위해 저질러진 반칙과 특권부터 바로 잡아라. 노무현이도 불법으로 저질러서 자살한 인간이야. 왜 노무현 신드롬을 자꾸 꺼내? 김대중 노무현이는 김대중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될 인물이야. 지금 북한에 돈을 터줘서 핵을 만들게 만든 장본인이야. 노무현이도 북한에 돈을 엄청나게 줬지만 본인이 스스로 알고 봉화마을로 내려갔어. 노무현이도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어. 왜? 우리의 적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권양숙이가 1억짜리 시계 논두렁에 집어 던진 거. 여러분 돈 1억이 적습니까?
서민들은 평생 모아도 그 돈을 못 모으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소위 청와대 앉아가지고 가진 못된 짓을 다 저지르고 불법으로 뒷구형으로 태광산업에 돈 받아먹고 노무현은 정상적인 인간이었습니까? 이 부정이 드러나니까 스스로 목숨을 던졌는지 누가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묘소에 가서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야이!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이재명. 이 한심한 인간아. 권장숙이한테 가서 그런 말 할! 다 도찐 개찐이야 너네들이 다. 다 불법을 저지른 인간들이야.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소위 지도자라는 인간들이 이렇게 부정직하고 올바르지 못한 놈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여러분, 아까 제가 요 앞전에 말했던 김혜경 씨가 A씨를 전혀 몰랐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들락거려서 옷장, 냉장고를 뒤지는 걸 주부가 눈치채지 못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자기는 가장 서민 코스프레하고 뭐 공장에 가서 일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화장실에 최고의 브랜드 향수, 상상할 수 없는 브랜드 향수가 화장실에서 딱 있는 거 언론이 다 공개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A씨가 심부름을 지시한 5급 공무원 배씨, 지 혼자 부부에게, 이재명 부부에게 잘 보이려고 혼자 저지른 일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오늘 감옥 갈 일을 월급 사장이 대신 뒤집어서는 재벌 수법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재벌 해체한다. 재벌 체제 해체한다. 재벌 체제 해체. 야, 이재명. 너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혜택을 다 보고 있는 인간이야. 기업들이 벌어서 세금을 안 내면 네가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 네가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재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 네 부인이나 제대로 단속해. 재벌 체제 간섭하지 말고. 지 집구석도 제대로 못 다스리는 자가 무슨 나와서 후보자 돼가지고 뭐 지도자가 돼보겠다. 꿈도 꾸지 마세요. 제발. 그 꿈은 개꿈이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아내가 쟁점이 된 것은 역대 선거에서 없었던 일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역대 대통령을 이렇게 쭉 보면 전두환 대통령 때 뭐 이승만 대통령 프란체스카 여사는 양말이 구멍이 뚫어진 거를 5-6번 꿈에서 신 정도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프란체스카 여사. 그 다음에 유경수 여사는 말할 것도 없어. 유경수 여사는 말할 것도 없어. 정말 훌륭한 우리 유경수 여사, 퍼스트 레이디. 그 다음에 전두환 이순자 여사님, 그때 뭐 조금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죠. 그 다음에 그 김옥숙 여사, 노태우 대통령의 부인, 그분도 조용한 내조를 했죠. 김옥숙 여사. 그 다음에 김대중, 아이고 말도 마. 이희호, 아이고 무슨 여성 운동 한다고 해가지고 그 좌파들한테 최고의 브랜드 옷 사건,
그리고 그 아들들 다 사건 일으켰고. 말하면 뭐해. 그 다음에 김현철.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님이 가장 조용하게 아무 그거 없이 뒤에서 내조만 하셨죠. 참 그 손명순 여사님은 그 유경수 여사나 김옥순 여사나 손명순 여사는 정말 이 조용하게 내조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들어와서 이명박 대통령의 그 부인 이름이 뭐더라? 그건 좀 잊어먹었네.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그분은 뭐 그렇게 떠들지 않게 조용히 그 한국 음식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그거는 하신 것 같아요. 그거. 그 다음에 뭐 박근혜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니까 지금 저 문재인 부인 저 여자 하하 혼자 전용기 타고 인도로 이집트로 여행 다니는 여자예요. 야 김정수 네가 쳐돌아다니면서 쓰는 돈은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야. 세금. 응? 그 돈을 왜 네가 마음대로 써. 아무런 어전 절차도 없고 국민들에게 공개도 하지 않고 네 멋대로 이집트를 방문해? 문재인 공산주의자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 적에게 USB를 남겨준 그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라고. 절대 인정 못해. 자, 그 정도로 여러분 이번에 이재명이 부인 김혜경. 근데 이제 얘네들이요. 뭐 아직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누구 말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안철수 부인도 굉장히 조용하게 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철수 가족들은 문제가 없어요. 저는 참 깨끗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김건희도 자기 신의 입으로 자신은 절대로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 본인이 직접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안철수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우리 고영일 후보나 단일화해서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조용한 내조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만큼 지금 임기 전에 불거져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 얘기가 참 가슴에 와닿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채팅에 들어오신 분 구자경님 멸공입니다. 박택규님 멸공입니다. 박시영님 살롬 처음 들어오셨죠? 김동규님 김성희님 아이고 어제 잘 내려가셨습니까? 네, 오희래님 감사합니다. 김동규님 모두 다 착해져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자경님 모두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족수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서민정님 감사합니다. 네 김동규님 감사합니다. 김대호님 감사합니다. 윤미경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킹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만 이 카메라 좀 참아주시면 내일 아침에는 이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함님 감사합니다. 이민성님 감사합니다. 윤미경님, 하이키님, 신홍예님, 김대호님, 김무숙님,
모두 감사합니다. 아, 고명환님, 감사합니다. 생각나무님,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 다 착해져라. 애서더님, 네, 감사. 혁명당은 항상 앞서가지요. 맞습니다. 항상 앞서갑니다. 생각나무님, 구원성님, 아이고, 오늘 처음 들어오셨죠. 할렐루야, 귀한 하루 평안하시고. 네, 오늘은 제가 또 재판이 있습니다. 의정부 재판이 오늘 이제 선고 날인데 결과가 어떻게 날지 내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또 방송할 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최원성님, 구원성님, 감사합니다. 네. 홍순봉님,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백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지금 가장 문제가 어디냐? 언론입니다, 언론. 언론이 지금 계속 언론을 누가 통제를 하느냐? 저 청와대 행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르게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데스크에서 다 주사파 패거리들이 앉아서 다 자릅니다. 어제 KBS가 웬일로 저 위안부, 우리 이제 위안부 사기 청산 본부를 저희들이 이제 마련을 해서 제가 이제 거기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위안부 사기도 이제 종식이 돼 갑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저들과 이제 이론으로, 논리로, 자료로 저들과 맞서 싸워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저들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래, 어제 인권위원회하고 두 군데 저희들이 뛰었습니다. 아, 그랬더니 조금 피곤합니다, 여러분. 홍순봉이, 올시님, 모두 감사합니다. 신홍래님, 감사드려요. 에베네셀님, 손이님,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재판이 말도 못해요. 쟤네들이 계속 걸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제인순 실장님 들어오셨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요 정도로 하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자, 여러분, 이것들이 미쳐도 한참 미쳤어. 이재명을 공식 지지한대요, 한국노총이. 이것들 돌았어. 아, 여기 분명히 저는 좌파 세력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노총이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 웃기는 짬뽕입니다. 이제 얘네들도 이제 죽을 날을 계속 기다리는 거죠. 왜냐? 이제 기업들이 전부 다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인력을 줄이고 이제 해외로 나갑니다. 그럼 배를 쫄쫄 골아야지.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분은 제가 아는 얼굴인데요. 이분은 아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노동조합이 이재명을 지지할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 맞짱을 떠서 여러분, 부산에서 여러분, 맞불 집회로 한국노총과 맞짱 뜬 조직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어제 기가 막혀. 아니, 어떻게 한국노총이 이재명이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재명하고 손잡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공산화되는 거로 저희들은
100% 1000%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 갔지? 아이고 못 찾았네. 동아양 들어가볼까? 자, 그거는 자,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제가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절대절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성추행당해서 안철수에게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안철수는 절대 안 갑니다. 제 손에 장을 찢으세요. 안철수는 절대로 이재명이한테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농락당하지도 않고 이제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이 안철수는 이재명이하고 가는 순간 바로 팽당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안철수가 옛날의 안철수가 아니에요. 안철수 정치가 많이 성숙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철수를 어떤 식으로든 러브콜을 하고 있지만 절대 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자, 여기 보면 그만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자, 여기 보시면 광주에서도 윤석열 지지선언 나왔습니다. 현직 민주당원 1335명이 윤석열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야! 자, 이재명이 끝났어. 이제 텃밭에서, 아니,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이런 거 나온다는 건 이건 진짜 광주가 이재명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자신들도 느끼겠죠. 느끼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1335명이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당원 일동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와 정부 여당 후보에 대한 부적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무조건 민주당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으아! 여러분 박수. 민주당에도요 진짜 우파 많아요. 지금 이재명이를 어떻게 지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전라도에서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 이거는요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전라도에서도 도저히 양심을 가지고는 이걸 못하겠다. 지지 못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단일화는 반드시 될 텐데 저는 절대로 안철수는 이재명이 하고는 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정말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영혼을 가진 사람은 싸움을 끝까지 이길 때까지 투쟁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비폭력적 불복종을 통해 계속
부정선거 그리고 코로나 선거 이거 우편투표 선거 이것을 불복종을 통해서 우리는 저항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권력 이제 끽 남아야 한 달도 안 남은 이 문재인 권력 여기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언론이 자유가 없이 파괴되고 있는 거 이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내서 반드시 이 단일화를 통하여 대한민국 호를 바로 이끌어 가도록 우리 힘을 모아 나갑시다. 자 여러분 이 여자가 왜 자꾸 나와. 자 여기 보면 지금 종로에 원희룡과 최재형 이 두 사람이 지금 힘을 겨루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에 구본철 우리 후보가 나가 있습니다. 국민혁명당에서는. 그래서 뭐 누가 나오든지 끝까지 싸워야죠. 자 오늘 여러분 방송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10시까지 재판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나무님, 최인수님, 김동규님, 에베네셀님, 김성희님, 박정숙님 네 조작하는 거 막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생각나무님 자 여러분 저는 10시까지 의정부 재판을 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요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또 좀 목을 썼더니 목이 잠겨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주옥순 대표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6시 반 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키님, 김영옥님, 김성희님, 에베네셀님, 박정숙님, 최인수님 모두 감사합니다. 재판 잘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